312페이지 우울증의 하단을 읽을 차례네요. 자, 태간이라는 사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태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치료사를, 내용이 좀 많은데요. 316페이지 하단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까지인데요. 장경남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좀 내용도 읽어주시고, 그리고 치료사도 좀 맡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태간의 보호적인 우울증. 69세의 웨일스계 미국인 시샌드, 성인이 된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결혼한 레즈비언인 태간은 오랜 기간 주 기상학자로 일하다가 은퇴하기 직전에 약간의 우울증을 앓게 되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심한 우울증을 앓아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를 복용해 왔고, 최근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어 약물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상담 약속이었지만, 그녀는 IFS 치료법을 선택했고, 부분들에 대한 개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입원했었던 과거가 있어서 저는 이 우울증이 무서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좀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름인데 테니스나 수영같이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무엇을 하세요? 대신 저는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뭘 좀 먹고 아내랑 같이 TV를 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들리시나요? 너는 이렇게 하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게 맞을까? 이 부분이 섞여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부분은 저한테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태가는 현재 이 부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부분과 얘기하고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건 어떤가요? 부분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직접 그 부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안한다. 좋아요. 준비되셨어요? 태간이 고개를 끄덕인다. 태간에게 그녀가 죽을 거라는 걸 상기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가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가요? 네, 당신은 어떻게든 그녀의 동기를 빼앗아 버리는 부분에 대항하고 있군요. 네. 태가는 우울해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그녀를 통제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무엇이 감지되나요? 태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래요. 그것에 대해 좀 더 알아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제가 태간과 함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준비되었나요, 태간 씨? 네. 이야기 들었지요? 태간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울한 부분을 체크해 볼 용의가 있나요? 태간이 고개를 끄덕인다. 반대하는 이가 있는지 내면에 물어보세요. 어,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태가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그 흥미의 결여 같은 것을 당신 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제 가슴에서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싶으세요? 태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잠시 후 그 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어떤 소녀예요. 뜻밖인가요? 네, 네. 저는, 어, 이게 더 나이 먹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26살 때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저는 어떤 멋진 남자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거든요. 저는 임신 중에 어떤 약물도 복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한다라고 느꼈고, 이것은 그 당시 제 논리로는 제가 남편 될 사람을 배신했고 약혼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되돌아보니 저 역시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고요. 도저히 저는 그렇게 약혼을 계속 진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할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대학원에서 한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몰랐고요. 음, 그래서 부분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이성 간의 결혼 생활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직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이성 간의 결혼 생활을 좀 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기에 보호적인 부분이 당신을 심하게 우울하게 만들어서 당신을 구했던 거로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낙태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게 큰 안도감을 가져다 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라는 발달 과정의 이정표를 마주하여 당신은 또 다른 슬픈 순간을 경험하고 있네요. 이것을 당신의 어떤 부분들은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만하지는 못하지만 이 경험이 20대의 심각한 우울증과 질적으로 같은가요?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소년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 그건 우울증이 아니긴 해요. 네, 알겠어요. 우리 나중에 그녀에게 다시 가보도록 하지요. 우울증에게 그 부분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든 돕고자 애쓰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그 부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나요? 슬픔이에요. 제가 은퇴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제가 바쁘지 않으면 너무 슬퍼할 것 같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슬퍼하는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당신이 계속 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슬퍼하는 부분이 그 소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원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회귀에서 배우듯이 태간의 우울증은 슬픔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나중에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추방된 10살짜리였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의 할머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언니는 자신의 친어머니였고 2년 후에 사망한 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소녀의 친아버지는 친어머니 10대 시절의 남자친구였고 소녀가 태어나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친이모, 최근까지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함께 살게 되었고 그녀는 마치 사기당하고 버려진 고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녀, 역자주 소녀의 생부는 소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였고 소녀의 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소녀는 엄마와 이모가 자신의 언니, 동생인 줄 알고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슬프고 길을 잃고 외롭고 정보 공유에서 벗어난 그녀의 감정이 나중에 퇴근의 우울증이기를 가져왔고 이 우울증은 심대한 영향을 끼쳐 그녀는 이성 간의 결혼 생활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태간의 은퇴를 앞두고 태간의 의식 표면에 가까이 가고자 하면서 보호자들은 그녀의 슬픔을 우울증으로 오해했습니다. 이것이 심한 우울증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네. 주거록이 좀 중간중간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는 다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그리핀의 사례를 좀 읽어볼까요? 그리핀의 우울증 팀. 319페이지 출구는 있습니다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유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리핀을 맡아보겠습니다. 치료사와 내용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읽어볼까요? 네, 그리핀의 우울증팀. 그리핀은 24세 시스젠더 독신의 중국계 캐나다인. 그의 가족은 홍콩에서 왔지만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카나다의 기숙학교에 진학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홍콩에 계엄령을 내리기 시작할 때 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몇 달씩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울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도대체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어요. 감지되는 것이 또 있나요? 뭐 생각 같은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뭐 생각, 신념, 감각, 감정, 그리고 행동, 충동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제가 늦나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잠시 후. 몸이 찌뿌드둥해요. 누군가가 제 머리 위에 무거운 담요를 눌러놓은 것 같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한 부분인가요? 두 부분인가요? 생각한다. 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부분은 동맹관계인 것 같고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 그들과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안 돼요. 이 부분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당신은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핀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그리핀의 우울증 팀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준비되셨어요?
그리핀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들은 그리핀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핀을 보호하고 있어요. 음, 그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핀은 12살이에요. 음, 어른이 된 그리핀이 있는데 아마 12살짜리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부분이 아닌 그리핀이죠. 그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 어른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음, 그는 당신들을 도울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그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 없애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볼 뿐이에요. 그들이 당신들을 만난다면 바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을 못 믿겠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신들이 그리핀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세요. 리핀이 화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나요? 네,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핀은 화를 내지 않으면 무력감을 느낀대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네요. 당연하죠. 그가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죽고 싶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가 화가 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군요. 맞아요. 우리는 그리핀이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않길 바래요. 부분이 아닌 그리핀이 화난 부분과 무력한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 당신들은 그가 우울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저는 그가 그 부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부분이 아닌 그리핀을 만나보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저희를 없애려고 애쓰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핀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까요? 그들은 제가 안전하기를 바라지요. 우울증 팀은 그 문제로 논쟁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글쎄, 그게 이해는 돼요. 그들은 안전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담자가 연쇄적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반응을 제시하는 경우, 우리는 그가 화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절망감을 느끼고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것이 당신의 접근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내담자의 부분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한 시스템에 있는 모든 보호자들은 그 사람이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 둘째, 참자와 연결됨으로써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에 즉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타는 건물에도 출구는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정신질환 뒤로 가서 인종차별 그런 것들을 읽어볼 텐데요. 주요 정신질환 이 부분이 아주 길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을 임진희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정신질환,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 프로세스 속도, 즉 정신적 타이밍이 어긋나 있어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정신병적인 마음은 왜곡된 생각들과 때때로 이미지들로 뒤덮여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에 의하면 정신병적인 마음은 있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포함한 주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주간 치료, 주간 치료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저는 다른 두 명의 훈련생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동안 개방적인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토크 치료 그룹을 제공하는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같은 치료 그룹은 이 주간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인 유형은 아니었으나 스태프들은 잘 따랐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며 4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화의 장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질문. 4명의 참가자 모두 정신증, 조증, 우울증의 에피소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도시 간선도로 중앙분리대 위를 걷다가 옷을 벗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을 피해 차들 사이로 도망쳤습니다. 이내 경찰이 따라잡고서는 그를 길바닥에 내던졌고 테이저 총을 쏘면서 발로 찼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새벽 3시에 거의 텅 빈 고속도로를 걷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매트리스, 담요, 옷을 방구석 난방 장치에 기대어 쌓아놓아 비난을 받자 불을 질러 임대주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3년 동안 대도시의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았는데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잘 돌봐주시던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신 후에는 사람 손으로 담요가 제공되는 경우 담요 한 장도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 약물을 마- 생각, 이 약물은 생각을 맑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4명 모두가 매우 힘든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최근의 테러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굴욕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스태프들은 우리 치료 그룹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명료하고 통찰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곧 떠나게 될 학생들과의 대화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 지금이라면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그분들은 기능장애를 가진 뇌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보호적인 부분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신체적인 기능 장애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뇌가 이 기능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그들이 정신증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가? 그들이 뇌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수 있는가? 저는 보호적인 부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고 추정하지만 정신적 다중성과 주요 정신질환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정신적인 어떤 문제,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뇌와 부분 간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 어떤 신체적인 기능장애, 뇌 기능장애까지도 부분이 뭔가 이용해서 목표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인종차별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긴 합니다. 자, 한 단락 정도를 더 읽고,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종차별 그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종차별. 이 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종차별, 여성혐오, 동성애혐오, 성전환혐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노로 촉발된 두려움에 기반한 공격성은 특히 취약한 추방자들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행동이 됩니다. 심리치료가 사회정의 운동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즉, 치유를 받기 위해 상담실을 내방합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고 의무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가능성이 많으며 우울하거나 회피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만큼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IFS에서는 모든 부분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견해를 포명하거나 지지하며 그 우울하거나 회피하거나 불안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믿고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내담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일반적인 탐구 방법도 모든 계층의 극단적인 보호자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좀 더 확장하여 내면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개인이 더 큰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백인 유럽계 미국인들이라는 정체성 그룹, 이 저자가 속한 그룹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유죄에 대한 생각과 씨름하고 배상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초성적이며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수치심과 관련된 한 가지 가능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정신세계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관 부분이 잘못하면 관리자 부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세상에서는 한 개인이 죄를 범하고 체포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항하여 죄를 범할 때 살아남은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재활의 기회를 포함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복구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프리카와 루안다가 취한 길입니다. 관리, 감독, 책임 프로세스. 이것을 통해서 범죄의 여파는 어느 시점에서 끝나게 되고 기소는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범죄의 현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복구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며 개인을 그들 자신의 양심, 즉 결코 끝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 법정에 맡기는 꼴입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른 부부는 가차없이 내면의 검사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부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자살하게 하거나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운동에서 보았듯이 자신들의 공격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반격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양심의 소리를 피하려고 계속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짓말을 하고 물질적인 특권을 보호하고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과거 관습의 고착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복구의 길을 걸은 적이 없는 죄인들의 분노와 공격성은 무엇보다도 가혹한 내면 비판과 싸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양심이 없고 불안감도 전혀 없는 어떤 뇌 손상이 없는 소시오패스가 투옥되는 경우 그들은 불안해하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속임수와 분노로 내면의 수치감 불어넣기를 피하고 적응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내면의 수치감을 불어넣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에서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배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벌어지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면에서 공정하게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내면의 수치감 불어넣기가 소방관 부분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설이 가능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신은 자신들의 보호자들을 진정시키는 데 있어 이 가설이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소방관 부분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라도 그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은 수치감 불어넣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방관 부분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책임을 느끼도록 만듭니다.